저도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2, 3순위였다면 난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신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내가 그런 사명 오히려 내가 이거를 안 받으면은 내가 책임감이 없고 내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명감이 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수락한 거다. 어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공정하고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왜 홍명보 감독이어야 됐는가. 그리고 그렇죠. 1순위라고 주는데 1순위라고 인정하면 네. 왜 1순위로 됐는가. 갔는가가 궁금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왜 올라갔는지 그 얘기는 안 하고 나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믿어달라는 식이잖아요. 129건 중에 자료 요청 중에 절반 이상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냐. 저는 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우리 한판 뜨자. 우리도 할 말 많다. 정면 대결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우리만 갖고 뭐라 그러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도 다 가서 내내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할 게 없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 자세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료 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죠.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홍보 감독의 팬입니다. 정말 모든 체부 인사들을 불러서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상금 부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임받은 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전광희 10차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10차에서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네요. 동네 개모임만도 못하다. 축구협회 관련된 겁니다. 정몽규, 홍명보 면녀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어. 오늘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국회 문체 상임위 중에서 이제 문체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축구협회 그리고 오늘 뭐 대한체육회 등등 참석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일단 오늘 이 국회 출석자들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오셨는지 한번 좀 간추려보죠. 사실은 오늘 축구협회만 나온 건 아니에요. 대한체육회도 있었고 뭐 배드민턴 협회도 있었는데 오늘 축구협회가 아주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았는데 참석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다음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그다음에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박주호 전 위원은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지금 여기 감독 선임 관련해서. 그리고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등등 축구협회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질문받고 한 말들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가지 SNS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뭐 SNS에서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한 말씀만 하면 보통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약간 왜곡된 뉴스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한 발언 중에 이제 국내 축구 팬들 눈높이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약간 뭐랄까요, 본인으로서 약간의 불만지에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사실은 국내 팬들 눈높이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축구협회장으로서 조금 꼼꼼한 일처리와 좀 충실한 설명, 이게 또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일단은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 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을 예. 이제 축구협회가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 여론을 좀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약간의 좀 이 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 이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 16강 올라갔죠. 예. 벤투 감독이 인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받았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최초로 해외 월드컵에 16강에 올라갔을 때 허정무 감독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이었었거든요. 허정무 감독도 인기 없었습니다. 이 약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깊이 있는 통찰이 100만 지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히딩크 감독도 5대0인데 뭐 4강 갈 줄 아무도 몰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다면 이 축구협회가 이 진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독을 선임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축구협회가 하도 이 헛발질을 한 게 많이 있어서 뭐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그런 실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오늘 이 현안 질의에서 응답한 대부분의 맥락과 비슷하게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종 평론가. 네. 홍명보 감독 얘기도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네. 일부만 나온 거예요. 오늘 본인이 감독을 맡은 걸 약간 사명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본인이 1순위로 꼽혀서 받았다는 설명. 그리고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었다. 1순위, 봉사, 사명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2, 3순위였다면 난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신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내가 그런 사명, 오히려 내가 이거를 안 받으면은 내가 책임감이 없고 내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명감이 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수락한 거다. 어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공정하고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됐는가. 많은 분들이 왜 홍명보 감독이어야 됐는가. 그리고 그렇죠. 1순위라고 주는데 1순위라고 인정하면 네. 왜 1순위로 됐는지. 갔는가가 궁금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왜 올라갔는지 그 얘기는 안 예. 하고 나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믿어달라는 식이잖아요. 자, 물론 뭐 체육인이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 감독이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질타받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는 앞으로 이런 국가대표를 이끌어가는 또 리더십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몸을 낮추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도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빠뜨린 거에 대해서 예. 저는 좀 제가 좀 답변 드리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 게 바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입니다. 그동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과 여러 가지 주장,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오늘도 국회 참석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예.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1순위로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조동환 평론가. 박주호 전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온 마지막 질문 얘기 있었죠. 예. 그 1순위가 곧바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다. 이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키인데 왜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권을 위임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이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면담 결과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1순위
협상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면담 후에는 3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기대를 했었던 거죠. 박주호 의원은 오늘 이 현안질의 국회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쳐다보는 뜬금없는 그런 이 표정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사진으로 그럼 사진 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이제 쳐다보는 장면인데 예. 저는 오늘 이 참석한 그 증인들 중에서 이 박주호 의원이 가장 솔직하고 있는 것 그대로 얘기했던 증인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박주호 의원이 이 그 제기했던 문제, 예를 들면 브리핑에서 전부 다 국내 감독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뒤늦게 추후에 통보받았다. 위원으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오늘 그 국감에서 이 현안 질의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죠.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예리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속 시원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과정은 뭡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자료 제출이에요. 자료 제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축구협회에 이런 자료 좀 주세요 요청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갈 거 없이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자료가. 자료 안 줍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충실한 현안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통 질의 자료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비밀 약정 유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협회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임시감독의 선임 과정에 관한 회의록, 이 기본적인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축구협회에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자료 제출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한 줄 보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지금 오늘 대답해줘. 변호사와 검토한 이후에 제출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아까 주제로 나갔다 무슨 개모임 아까 주제가 있었잖아요. 이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뭐가 왔는데 뭐 한 장짜리로 비교하는데 이런 거는 중학생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거다 뭐 이런 질타까지 나왔는데 성시훈 부의장 이 자료 제출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 뭘 비교하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보내왔대요. 근데 저거 한 장으로 저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최종 후보로 올라간 그 3명의 후보군. 우루과이 출신의 거스포엑 감독과 그리고 그 독일 출신의 바그너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 3명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PPT인데 일단 저 자체로도 약간 내용이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저렇게 보니까. 가독성이 안 좋더라도 내용이 좋았다면 저런 비판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이 정도는 뭐 중학생도 만들 수 있다. 저는 더 낮은 초등학생,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도 저거보다 훨씬 더 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지 않겠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3명의 감독을 저게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지금 불투명하고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어떤 거잖아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3명을 평가했느냐. 심지어 그 또 내용이 나왔던 게 그 2명의 감독 후보군에 대해서는 면접을 실시했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면접이 미성사된 상태에서 정명규 회장에게 1순위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감독을 1순위로 올려서 보고한 것. 그러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느냐. 그랬더니 저 한 장짜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어떻게 저 수준 낮은 평가 보고서만으로 3명의 감독 중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더 그 자료 제출을 더 하라. 그리고 뭔가 있다면은 투명한 과정이 있었다면은 뭐 공개해 봐라라고 하는 건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몽규 회장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뭐 좀 제출을 하겠다
그거를 미리 했었어야죠. 있었다면은 미리 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국회 분위기 지금 오늘 그 문체위 내부 분위기를 보니 제출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것이고 제출을 뭐 개인정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출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특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 중에 약간 좀 자막 나가잖아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비밀이 더 많냐. 어떻게 축구협회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안 보여줘야 될 게 많으냐라는 실타가 나왔는데 최동우 평론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듣고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그쪽은 뭐 오해라고 얘기하지만 오해나 논란이 불식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불식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그 현안 질의에서도 예. 축구협회가 앞서서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129건 중에 자료 요청 중에 절반 이상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냐. 저는 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한판 뜨자. 우리도 할 말 많다. 정면 대결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우리만 갖고 뭐라 그러냐.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우리도 다 가서 내내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할 게 없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 자세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료 제출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기 전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현안 질의에 앞서서 뭐 홍명보 감독이나 이임생 그 기술총괄이사 불러다 놓고 자신 있게 얘기해 뭐 이런 나름대로 이런 단합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홍명보 감독도 물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오늘 뭐 때문에 현안 질의 그 자리에 섰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은 공정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1순위 때문에 내가 감독 선임이 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지점에 대한 해답을 못하고 있죠. 그게 문제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왜 1순위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왜 1순위인지가.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 자료 제출, 예를 들면은 홍명보 감독이 1순위 자격이 있고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라고 하는 추가 자료를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밝혔듯이 해외에서 또 해외 감독 2명 면접 보고 난 뒤에 귀국해서 곧바로 그날 저녁에 홍명보 감독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제 뭐 검토했겠습니까? 제출할 자료도 없고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예정대로 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현안 질의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줬죠. 축구협회 관계자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